자, 삼성전자입니다. 마음만 급해요. 마음만 급해가지고 지금 완전 대바닥에서 굉장히 좋은 그 흐름으로 기준이 잡혀 있어요. 뭐 솔직히 조금 전에 하나오션을 전략을 꾸리면서 삼성전자의 이 슈팅 범위 개장 초부터 슈팅이 나왔고 이 슈팅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명분을 뭐 뚜렷하게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뭐 2차 전지 폭락이야 이제 뭐 예견해 드렸던 내용이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거에 대해 뭐 엔비디아 발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나중에 장 끝나고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요 23% 정도였다가 완전히 그 시장에서 그냥 얘 혼자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두들겨 맞은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하나오션 어떻게 지금 슈팅이 나오나? 실적이 하나오션이 나와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서 들여다보는 거고 하나오션이 나쁘다, 뭐 알테오젠이 나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욕할 일이 뭐 있어? 다만 삼성전자에 지금 슈팅이 나와서 시가총액 비율이 조금 올라가 있는 거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33%까지 올랐어요. 올해 7월 달에 33%까지. 그럼 와 과도했네. 거기서 팔아야 돼.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 이상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18%는 삼성전자 하나가. 근데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비중이 16.7이고 전체 시장에서 18%잖아요. 수출 비중이.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13%야. 그리고 무슨 저평가 종목을 어디 가서 자꾸 앉아있어. 이야 조선주가 실적이 끝내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조선주가 어떻게 실적이 좋을 수 있어요. 사상 최대치 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삼성전자 PBR 0.96배, 삼성전자 PER 8.91배. 이게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서 실적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악화돼서 그럼도 아니고 이런 밴드 보셨어요? PBR이 이 최저 하단 1배 미만으로 내려간 걸 보셨냐고. 뭐 9.11 테러도 아니고 리먼 사태도 아니고 이건 정신 나간 거지. 그럼 왜 밀리느냐에 대해서 리서치 센터장님들께서 또 대학 교수님들께서 말씀 못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 못 하시는데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펀더멘탈 외적인 내용 어떤 거 정정불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에서 삼성전자를 왜 까냐. 한국에서 에이 주식 못하겠다. 공매도도 없애버리고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공매도를 없애. 금융당국은 공매도 그냥 유지한다. 그런 보도자료 내는 MBN 니네 장난치냐. 어디서 확인했다는 거야. 금융당국이 수장인 내가 금감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금융감독위 어느 쪽에서도 공매도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공매도 금지가 어디 있어. 그거를 그렇게까지 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그것도 일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죄인이야 두 분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공매도 금지할게요. 그게 총선 앞두고인가 그렇죠. 박순혁 같은 그 정신 나간 애들이 2차 전지가 공매도 때문에 조종받았던 그런 헛소리 하는 애들이 이 녀석 지금까지도 2차 전지 인재 바닥이라고 헛소리 옆에 있으면 진짜 빠따 때려야 돼 그런 놈들은. 결국 오늘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에서의 LG엔솔 9% 얘들이 실적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아이고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정신없겠네. 실적이 없어. 지금 하나오션 39,600원이에요. 안타깝지만 이제 39,700원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할 거예요. 오늘 한 템포 쉬고 더 높은 가격에 월요일 날 사더라도. 그냥 결론적으로 이 PL, PBR이 형성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솔직히 이거 다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였잖아요. 지금도 다 두들겨 맞고 있는 거지. 40% 비중인데 평단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우리도. 전월 대비해서 뿐만이 아니라 오죽하면
심리적으로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시니까 버티시지 못하시니까 저도 오죽하면 45% 비중에서 월말까지도 유지하고 버틴 그 기준에 힘드시면 도저히 힘드시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러면 한 발짝 물러서겠습니다. 30에서 40으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아니 세상에 PBR, PER 1배 미만, 9배 미만으로 내려오는 이게 말이나 되는 내용이에요? 자, 53,300원 공방입니다. 52,800원에 매수했 냈죠. 53,300원에 매수했 냅니다. 그거는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매매세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심스럽게.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메타방도 지금 안 나빠. 어제까지 일주일 만에 21% 수익 내고 지금 계좌 수익률이 이번 주 계좌 수익률이 19%야. 모의 계좌입니다. 이거는 매매 따라하기 방의 기준에. 그리고 삼성전자 어때요? 3%가 넘겨지어 있죠. 오늘 새로 가입하신 분들 대박이지 뭐. 우리나라에 이런 종목 검색기가 어딨어. 야, 나도 소름 돋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두 종목 딸랑 나오나? 930에서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 슈팅이 조금 더 강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만 난리 나겠지. 소부장 쪽이 그동안 소외돼 있던. 근데 그들 찾기보다는 지금은 당장 누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슈팅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낙폭과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 더 떠 있는 거고 1,500은 아직 안 나올 것 같아. 1,300이나. 그래서 요 검색기에 나오는 요 내용만 가지고도 땡큐하다. 매수의 기준은 53,300원으로 위로 잡아도 무난하다. 그렇게 해서 25% 비중까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30, 35, 40이니까 35까지는 매수사인을 단계별로 더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자 내보내드리고 나머지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삼성전자 악쓰고 물론 우리가 비중이 높고 그전에도 악쓰고 샀지만 이런 위치에서 이 슈팅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위치에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검색기 나오니까. 이 검색기는 뭐냐면 기술적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못한다? 절대 안 떠. 근데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흥분해서 슈팅을 준다? 전혀 그렇지 않지. 옵션 만기일이 끝나서 올라간다.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위로 싸드린 거에 지금 오히려 뭐 삼성전자 더 편입하실 여력들이 있으세요? 없잖아. 방 안에서 다 꽉 채워져 있는데. 물론 이제 신규 편입자들은 편입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대밀려도 삼성전자는 방법이 없어요. 비중 유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전자의 조정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를 자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기준에 두 개를 자를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비중, 그리고 이 비중도 모르고 방송 나와서 삼성전자가 무슨 뭐가 어쩌네 엉뚱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만 잘라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잠시만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전체 비중 기억하시고 오래간만에 삼성전자에서 그나마도 움직임이 소폭이라도 나와주니 행복하고 땡큐한 겁니다. 결국은 700원을 또 못 넘기고 하나 오션이 살짝 또 눌려져 있는데 안 나빠.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28,600원 전후 28,600원 전후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일단 절반은 차익 실현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보자고요. 그러니까 눈이 제가 아파. 삼성전자 봐야지, 여기 봐야지, 저기 봐야지. 화면이 45인치짜리 와이드 화면만 몇 개? 세 대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기술적으로 그냥 단순 논리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면 소나 모멘텀 차트가 이제 꺾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각도가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요거 명확해야 돼요. 요거 망치형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아니어도 돼. 파란색이어도 망치의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파란색이어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 시가가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돼. 시가가 56,700원부터 저가가 49,900원이. 아, 이제는 윤정도도 안 돼. 뭐가? 암산이 안 돼. 그래서 계산기 옆에다 놓고 좀 계산합니다. 56,700원 플러스 49,900원 나누기 2 해주면 53,300원이 정확하게 주봉상의 망치형의 기준입니다. 꼬리가 절반 이상이 달려야만 망치다 라고 윤정도가 명확하게 규정을 쳐놨어요. 망치형의 꼬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나요? 윤정도가 명확하게. 여기도 망치가 떴네요. 거래량 터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안타깝게 이 나쁜 녀석들이 박살을 내버렸어. 그럼 망치형의 기준에서 다시 박살 났을 때 그 다음 양봉에 요 라인이 훼손되면, 나는 망치로 계속 보고 싶은데 망치의 기준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요 라인에서 여기 절반이 훼손될 때의 기준인데, 이미 하락 잉태 확인형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죠? 상승장악형 떴다가, 그러니까 100% 캔들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 신뢰도의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4대 천왕 캔들이라고 표현을 한다. 수백 가지 패턴에서 4대 천왕 캔들이라고 표현을 한다. 수백 가지 패턴에서 4대 천왕 4가지 패턴만 놓고 보시면 끝난다. 캔들의 기준은요, 서양식 패턴 분석에 여러분들 많이 빠져 있으신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대부분이 다 서양식 패턴 분석입니다. 볼린저 밴드, 또 일목균형은 그 일본 거예요. 볼린저 밴드, 그다음에 파동 원리, 뭐 그리고 뭐 W자형 패턴이 V자형 패턴이 뭐 이동 평균선, 전부 서양식 패턴 분석이에요. 그리고 캔들이 대표적인 동양 기준의 기술적 분석인데, 이 동양 기준의 기술적 분석의 캔들 300년 된 거예요. 300년 이상.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준입니다. 그 가장 오래된 캔들, 기술적 분석의 캔들, 그럼 그게 뭐예요? 뭐긴 뭐야.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거지. 300년 이상을 썼다는 거 아니야. 맞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혼마 문해이사, 혼마 가문의 양자로 들어간 혼마 문해이사가 나 죽거든 이 캔들 절대 오픈하지 마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어설프게 배우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이 망치형입니다 했을 때 그림만 보고 망치형입니다. 꼬리가 얼마큼 달려야 망치형이야. 그것도 모르고 절반이라고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절반이면 얘는 어디서 사? 여기서 사죠. 여기서부터 산단 말이야. 몸통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부터 시초가가 여기잖아. 캔들 10대매. 캔들 쉬운데 시초가도 몰라? 그러면 얘 빨간색 캔들 여기서 얘 어디서 사야 돼? 여기서? 정신 바짝 챙기세요. 캔들 자체도 모르면서 뭔 말들이 그렇게 많아. 기술적으로 뭐 매물벽이 있네. 자, 이게 캔들이잖아. 이게 파란색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시초가의 음봉, 이 파란색의 이 기준에서부터 그걸 다 돌리니까 빨간색으로 전환되면서 현재가가 여기에 있잖아. 현재가 여기서 사? 여기 다시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돼? 다시 꼬리 내려오고 음봉 떨어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사는 거야?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하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홈페이지에서 또 혹은 유튜브에서 동영상, 교육 동영상 차분하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제 기준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캔들로만 놓고 보신다 했을 때, 그것만 놓고 본다 했을 때 53,300원을 넘겨줘라. 만약 못 넘기면 다음 주에 그 가격 위로 올라가주면 되지. 힘이 어마어마하다. 거래를 수반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밀려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죠.
위에서보다.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변동률이 좁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선 위에 여전히 역전돼 있는 상태죠. 데드크로스란 말이에요. 이 위치에서 꺾여지기 시작하고 크로스가 잠시라도 나오기 시작하는 요 시점들, 그리고 영선까지 돌리면 완벽한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꺾임, 크로스, 영선. 이 내용 자체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오카모토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오카모토가 만들었는데 이 설명을 안 해놨단 말이야.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소나 모멘텀 차트를. 일반적으로 뭐 봐요? MACD 오실레이터 보죠. 그거보다 나중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MACD 오실레이터보다 나중에, 거의 비슷한 수식인데 조금 나중에. 그럼 가장 최근 거 쓰시는 거란 말이야. 검증된 걸로 그것도.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다음 주에 감싸 안고 돌려주면 장악형 기준도 볼 수 있고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장악형 잉태형하고 망청하고 차이는 매수 구간, 매도 구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캔들의 기준은 4대 천원 캔들. 농담해라. 나 진짜 또 소름 돋았어. 뭐 이거 하루하루가 다르네. 조금만 저기 해도 막 감동을 느끼고, 어쩔 때는 막 드라마보다 눈물이 나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달라져서 그래요. 편입 구간 이런 게. 요 네 장 가지고 1시간씩 설명하고 200만 원씩 받았어. 증권사에서. 근데 한강에 아니야. 총 캔들만 10강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중에 뿌려져 있는 캔들 기준이라면은 윤정도를 왜 불러? 이 하나하나의 내용이 이거 설명하면 무지기로 지금 못해. 그럼 정회원님들은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사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쿠팡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동영상 교육자료 무료로 주신다는데 빨리 주세요. 나 공부하게.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키리우스님 같으신 분들이 볼까? 진짜로? 지금 흥분 상태야 지금. 키리우스님 어디 있어? 키리우스님 공부 이렇게들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키리우스님 1탄에서 5탄까지 저걸 다 들었어. 110만 원씩 550 다 결제해서 할인은 좀 받았지. VVIP 회원이니까. 계좌가 스스로 이제 246%씩 지금 얼마나 큰 수익 내고 있겠어. 3년 VVIP하고 독립하셨어. 이분은 젊은 분이라 가능해. 연세 있으신 분들도 무한수익님 같은 경우 손글씨를 이렇게 다 해. 캔들 이거 공부한 거 봐요. 농담해 해라. 가장 기초 가장 편하고. 이분도 저보다 연세 많으셔요. 손글씨에 이거 그린 거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시려면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준거래량에 손글씨로 다 뜯어놓고 다 하셨잖아.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저한테 재가입하실 이유가 없어. 왜? 하나오션 좋아. 돌리고 있어. 시스템도 돌리고 있고. 돌리는데 우리는 일단 정리합니다. 절반을 최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면 지금부터 해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대박인 위치라는 거죠. 왜요? 지수가 돌려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돌려지면. 지수가 돌려지면 어때? 시장 지수가 올라오면 어떤 놈이든 다 가. 지금부터 지수 막 슉슉슉 올라간다고 치면 어떤 친구든 대부분 다 가. 대부분 어떤 친구든 다 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HD현대 일렉트릭이 꼬리 달고 안 돌릴 것 같아? 돌릴 수 있겠죠. 오늘 못 돌리더라도 강세를 띌 수 있겠. 당연한 거 아니야? 요 검색기 받는 것도 이렇게 유튜브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뭘 힘들어? 하나 시스템 19,000원대 검색기 뜨고 2만 원에 뜨고 2만 1,000원에 뜨고 2만 3,000원에 뜨고. 우리 얼마부터 들어간 거야? 하나 시스템을? 2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서 어제 전량 차익 실현 얼마나 신의 한 수야. 이거 눌러보시면 나오잖아. 검색기 신청. 능동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거 뭐 모르겠어요. 전화하세요. 전화 뭐 괜히 있어? 요 내용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기준을.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슈팅이 나와서 지수가 견인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지금 2차 전지가 초존박살이 나서 그 2차 전지 때문에 삼성전자의 슈팅이 감춰져 지면은 땡큐죠. 우리 입장에서는 초대박이지. 지수가 2400에서부터 슈팅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1월 달에 우리가 2500 깨지고 나서 1월 29일 날 메타방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1월 29일 날 너무 힘들어 하셔서 우리는 그땐 삼성전자도 없었는데 시장이 막 무너지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가지고 2500 깨진 그 시점에 윤정두가 딱 잡아드린 게 뭐예요? 응? 윤정두가 딱 잡아드린 게 뭐긴 뭐야. 메타방의 기준에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수익 냅시다. 그 슈팅 범위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1기. 지금은 4기고 1기 기준에 시장 10% 만등 나올 때 2월달 포트폴리오 방송에서 다 오픈한 공식적인 포트폴리오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없었어 이때. 하이닉스가 무려 45%, 55에서 그나마도 좀 줄여놓은 거지. 그게 얼마였어요? 현재가가 이때 종가 기준으로 13만 4,700원이 들었네. 1월 말. 그러니까 2,500 이하에서 13만 원. 하이닉스 엉엉엉 울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하이닉스 엉엉엉 울 자리야 지금? 하이닉스가 약해? 아우 나 지금 막 소름 돋네. 하이닉스가 약해요? 1월 말에 하이닉스가 시장 2,500 깨질 때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17만 원대죠. 2,400까지 내려왔는데 17만 원이죠. 이게 약한 거야? 약한 거냐고. 현대차가 약한 거예요. 솔직히 시장이 100포인트가 더 깨져 있는데 그 당시보다 100포인트 깨져 있는데 약한 거야. LG화학은 기존의 물량들 정리 못하신 분들 갖고 계셔서 비중 계속 줄여드리는 과정이었고 한미반도체 58,000원에 1월 말에 58,000원이었어. 이거 갖고 메타방도 큰 수익 낸 거지. 12거래일 만에 25%. 지금 4거래일 만에 21% 냈죠. 4거래일 만에. 어제까지 4거래일 만에 어제부터 기준 잡으면 그리고 27거래일 만에 44%, 72%. 그리고 월요일부터 제차 4기 운영 제차 해드려서 4%, 12.95, 14.52, 그 다음에 20.97 전량 매도 끝. 그리고 오늘 평단 하나시스템 28,000 얼마예요? 300원인가? 한 템포 제가 위로 산 거죠. 어떻게 돼 있어? 28,278원. 이게 지금 수수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금까지도. 그래서 요 모의 계좌 기준에 세금까지 다 포함된 거고 수수료까지 포함된 거고 그렇게 해서의 매매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이 시장에서 지수만 돌려진다면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41거래 2달 동안에 70% 수익이 왜 안 나와? 이게 어디서 다 나온 건데? 하이닉스, HPSP,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LB 시가총액 10조 이상에서 다 나온 거. 이해되세요? 하나오션 하이간에 39,700원 넘기면은 수급이 월등히 개선되지 않는 한 정리한다 그랬어요. 절반 이상을. 지금 78만 3천 주로 한 10만 준 줄긴 했는데 어찌됐건 33,300원 주봉에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차트 올려드릴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일봉에서 보시면 샛배령입니다. 완벽하게 샛배령이 떠 있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멋들어져. 끝내줘. 자, 거래를 수반한 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10월 이후에도 무지하게 깨져 내려가 있었고 그리고 1차적으로 저고점을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현재 얘가 5천만 주 터졌어 그저께. 그러면은 오늘 뭐 5천만 주 터지라는 게 이상해요? 아니야. 53,000원에 지금 거래량 2,360만 주예요. 그럼 우리의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량의 기준은 전체 거래량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기준 거래량 제가 5천만 주 얘기했죠. 5천만 주가 터지려면은 지금 11시야. 뭐 1시라고 얘기할 뻔했네. 11시야. 10시에 30%, 12시에 40%면 11시면 35% 기준이잖아요. 그럼 5천만 주 이상 나와. 단 고점을 계속 뚫어줘야 나오지. 고점을 못 뚫어주면 안 나와. 둔화돼. 거래가 있던 거래량이 없어지진 않아요. 지금 2,300만 주만 잡아도 나누기 35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지. 응? 그러면 6,500만 주까지도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 얘가 거래 대금이 8조 4천까지 터져요. 만약에 8조만 터져도 예를 들어서요. 8조 나오지도 않아. 8조 나오면은 1억 주 넘게 터져야 돼. 1억 주가 뭐야? 1억 6천만 주 터져야 돼. 응? 8조면 5만 원만 그냥 잡고 8조면 1억 6천만 주가 터져. 1억 6천만 주. 그렇게는 기대도 안 해. 개뿔. 뭘 그걸 기대를 안 해. 결론은 5천만 주 넘길 수 있다라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바닥에서 신고가를 낼 때 가장 최고점의 거래를 터뜨려 줘야 되는 거고, 신고가를 낼 때 지금의 기준은 의미 있는 거래의 70%라고 그랬잖아요. 이날 거래 그러면은 얼마야? 70%면 7호 35 4천만 주만 터져도 돼. 근데 윤정도 계산 방식대로는 얼마? 5천만 주를 넘긴다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잘 봐야 돼요. 이 몸통의 절반? 좋지. 근데 윤정도는 이 몸통의 절반 당연히 51,300원 검색해 떠요 안 떠요? 검색해 봅시다. 뜨는지 안 뜨는지. 검색기야 나와봐라 오바 띠용 얼마에 떴어? 저가가 51,600원 고점이 51,800원에 떴죠. 띠용 이게 얼마에 정확히 그러면은 시초가 대비 저가까지 시초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그 기준에 종가까지 지나간 거니까 종가까지 하면 시초가 대비 종가면은 종가가 56,000원, 1,400원, 700원, 51,300원입니다. 딱 요 자리가 절반이에요. 여기를 넘기니까 매수의 신호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캔들에 있어서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라고 했죠. 양봉의 아랫꼬리도 몸통, 음봉의 윗꼬리도 몸통. 음봉의 아랫꼬리가 아니야. 음봉의 윗꼬리가 몸통이라는 거야. 얘는 떨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또 양봉의 아랫꼬리가 몸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은 사람 다 모여. 검색기 기준에서 다 나오니까. 그러면 고점하고 종가가 얼마예요? 고점이 53,000원, 종가가 56,000원. 그러면 2,400원, 2,400원 나누기 2, 1,200원. 52,800원이 일봉 기준에서는 매수 구간. 주봉에서 망치가 아니더라도 52,800원이면 얘는 매수 구간, 51,800원. 그죠? 51,800원이면은 시초가를 넘기는 개념을 떠나서 캔들의 패턴의 기준에 절반을 넘겼다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거래가 없으면 이게 지금 장 끝날 때야. 그럼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매물벽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물벽에서 거래 이따만큼 터졌는데 이게 매물벽이 있는 거래예요? 풀 뜯어먹는 소리라니까. 대형주의 무슨 기술적 분석을 매물벽을 찾고 앉아 있어.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위치에서의 흐름, 거래는 수반되어 있지만 그래서 상장 주식 수를 몇 주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 대주주 지분이 얼마, 외국인 지분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물량이 쌓여 있는 걸로 보이잖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으니까. 근데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돌리는 위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못 돌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량이냐라고 했을 때, 못 돌릴 만큼이냐고. 못 돌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면 60억 주짜리란 말이야. 60억 주의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외국인 지분이 52% 깨졌다고 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그러면은 얘가 주가가 이렇게 깨져 있을 때 손실 보는 게 동학개미가 손실이 더 많아? 외국인이 많아? 외국인이 월등히 많은 거 아니야, 손실이. 이해되세요? 근데 무슨 동학개미가 엉엉엉 갖고 계신 분들보다 옆에서 부채질하는 사람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야. 안 그래요? 옆에서 부채질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어? 안 좋은 종목에서 힘겹게 어렵게 어? 너무 힘들게 이렇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응? 근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지. 응? 그런 나쁜 종목이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에, 삼성전자의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건 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릴 때 전체 기준도 사실은 매물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어려운 거예요. 거래 무지하게 실어놓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거 매물이니까 이거 다 이걸 막 이왕이면 거래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건데, 거래가 안 실리더라도 얘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5MA, 20MA 거래량 이동평균의 거래만 실려도 문제 없단 말이에요. 왜? 외국인이 지금 51.72라니까? 근데 그들이 다 때려 팔아서 밀린 건데 그들이 더 이상 안 팔겠대. 어? 그들이 때려 팔아서 밀린 건데 그들이 더 이상 안 팔겠대. 그것만 가지고도 대사지 않으면 지들 물량인데 다 51%가 52% 가까이. 그러면 돌려진다라는 얘기지. 응? 이해되세요? 월봉에서 수급을 같이 보여드릴 텐데, 월봉의 기준에서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의 기준에서 응?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도 이유도 없이 과도하게 밀렸어요. 다시 보여드려요. 이렇게 돼 있어.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아? 아니야. 내년이 올해보다 안 좋아? 피크아웃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응? 실적이 34조 예상했어요. 작년 10월 말에 KBS 방송 갖고 나갈 때 그때가 34조 예측이었어요. 지금 36조야. 근데 작년 10월 말에 주가 6만 6천 원이야. 예? 6만 6천 원 대비 지금 시장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실적은 더 좋아져 있는데, 전망치 대비해서 더 좋아져 있는데. 어? 작년 말에 이런 실적에서 전망치를 34조 내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놓은 전망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마찬가지야. 2025년. 어찌됐건 하향됐어도 44조 7천억이야. 피크아웃이 아니란 얘기야. 6만 6천 원 대비 이게 뭐 하는 짓거리. 그럼 얘가 나빠서 조정을 받았다는 거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기인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 불확실성 부분에 벌써 두들겨 맞은 거라면 그러면 되돌리는 흐름에 대해서도 기대 요인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응? 그런 내용들을 설정해 드립니다. 오늘 단숨에 10%의 강세가 아니더라도 일봉상으로 10%가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미친 거지. 11.81 종가 기준에 10.30. 근데 돌릴 때는 못 돌린다? 왜? 외국인이 팔아서? 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 51.7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70%의 슈팅이 2달 보름 만에 나왔어요. 이때? 펀더멘탈이 좋았어 이때? 수급이 뭐 엄청났어?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올라갔지? 유통 물량이 없어요. 매도를 하더라도 하나오션 보시는 것처럼 주구장창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란 말이야. 얘 일단은 프로그램이 77만 주 매도잖아. 어찌됐건. 개인 선호 창구도 매수이란 말이야. 근데도 강보합이야. 왜? 밑으로 주구장창 안 던지니까. 포스코가 얼마 판지 아세요? 포스코? 이런 걸 아니까 우리는 작년 7월 말에 다 팔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처음 봐. 38년 주식하면서. 7개월 만에 6개월 7개월 만에 개인들에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27%를 장내 매도를 합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애를 27%를 장내 매도한다?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겠어? 박순혁 같은 그 정신 나간 애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나쁜 놈이야. 그놈은 금양 700억짜리 회사 2천억 땡겨놨을 때 그때부터 앞잡이 세워서 방송에서 헛소리 거짓말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 누가? 금양이, 유광지 회장이. 그 시장이 변동성 나오면서 12조까지 땡겨놨죠. 금양 12조. 실체도 없는 거 가지고 박순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얘기했어? 몽골의 저장량 10조가 넘으니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라고. 몽골 길도 없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2년도 이후에 얘가 실적이 개선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장난질을 한 건데, 어? 전환 물량 800만 주, 4천 원 미만의 전환 물량 800만 주 그거 해먹으려고 2차 전지 편승해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에 편승해서 막 말장난하고 장난치는 업체들처럼 그걸 했는데 팔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지. 누가 금양회장 유광지 씨부터 해서 그거 한겨레가 다 깠었어요. 작년 초에 언론사 한겨레에서 기획 특집으로 금양을 깠었어요. 근데 23년도에 슈팅이 나와버리니까 그 기사가 묻혔지. 지금 좀 다시 또 깔 수 있어.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 이거 뭐 소송 들어와도 돼. 보는 사람도 몇 명 없을 텐데 뭐. 7월 말에 전량 차익 실현 2차 전지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10월 말에 KBS 방송 나가서 2차 전지 그때 2차 전지 이야기만 하면 돌팔매 맞을 때 아니에요. 이야기 다 해드리고 이때도 늦지 않았으니 전량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는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에 상한가가 나오죠. 2차 전지주들이. 거기 또 까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60% 70% 밀려있는 거야. 11월부터 해서도. 2차 전지 다 나오잖아. 뭐 안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원래 이거 30분짜리여서 2시간을 녹화했어요. 30분짜리인데 야 내용 좋다고. 야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스 아유 발음도 어려워. 걔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87, 2.7 어우 수익률 보면 나쁘지 않은데 얘도. 왜냐면 진입 이후에 2.45, 2.45.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진입 이후에 3% 넘겼다가 조금 눌려져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요게 우습지 않잖아. 이게 검색계의 힘이라는 거야. 이게. 어찌 됐든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걸로 왔다 갔다 몇 바퀴 돌았는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이걸 좀 놓고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떤 거냐면 2015년 12월 이후부터 해서 이제 시장에 견인을 해왔을 때 기준인데 여러 가지를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수급 범위의 부정적인 내용 그런 해석보다도 수급이 그래도 51% 갖고 있는 게 외국인이다. 51.7. 그리고 요 원본에서 이제 박스를 몇 개 그려드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다가는 표시를 안 할게요. 여기다 표시를 할까요? 여기다 표시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 기준에 요 슈팅이 70%예요. 삼성전자가 이게 요 수급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때 주도주로 설정을 했어요. 삼성전자를 주도주로 계속 갖고 간다?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를 제가 주는 거 없이 싫어했었어요. 왜? 예전에 주인 없는 회사였잖아. LG에서 그 반도체 뺏긴 거를 지금까지도 후회를 합니다. 저는 직접 들었어요. LG 명예회장님 그 동기동창 계신 지금도 LG그룹의 고문으로 계시는 분께서 우리 고객이셨단 말이에요. 회원이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죠. 인사위원이시고 LG 생활건강, LG화학 CEO 다 역임하셨고 그분께서 분기에 한 번씩 식사 자리를 꼭 만드셔갖고 미팅을 하면은 그 말씀을 꼭 하셨단 말이에요. 반도체 뺏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IMF 때 강제 통합됐잖아요. 현대전자하고. 어찌됐건 그게 몇 번 손이 바뀌고 삼성전자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하이닉스만 정부의 공적 자금 계속 지원해줬잖아. 선거 때문에. 어찌됐건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채권단들의 이제 전환 물량 그런 전환 물량 때문에 주가가 뭐 600원 완전히 동전주까지 내려가고 다행히 SK 품으로 가면서 주인 있는 회사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이닉스도.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2015년 이후에 이 슈팅 범위는요. 명확하게 글로벌 시장이 금리를 올릴 만큼의 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린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어떤 흐름?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지는데 반도체 수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금리 인하 기준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취약하게 움직였죠. 취약하게. 예? 취약하게. 우리나라가 금리 내려라고 막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앞두고 파월이 전에 결국은 손을 들었죠. 그래서 12월에 금리 마지막 인상하고 2019년도에 금리를 내립니다. 근데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또 좋은 기준이었고, 그러다가 2020년이 이게 우스운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는데, 이 위치가 우리나라 지수는 사상 최대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를 찍습니다. 이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요.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고점이 아니었잖아 이때. 그리고 코로나 때 안 밀려요. 실적이 뒷받침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70% 슈팅이야. 2달 보름 만에. 그리고 이제 이게 오버슈팅이 돼서 요 자리에서 꼬리 달리고 내려온 거죠. 요 자리에서. 이때 거래가 1월 11일 날 8조 넘게 터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가 과연 펀더멘탈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위치냐. 글로벌 시장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있고, 반도체 업체들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 그렇지 않겠어요? 줄 하나 찍 그려놓고 추세가 깨졌네. 그건 뭐 참조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보조 주시면 참조하는 거니까. 수급이 깨졌네. 참조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전략을 꾸려본 적은 없는데, 너무 버거워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내려온 적은 9.11 테러 때나 이럴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내다 파는 것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내다 파는 것도 얘가 문제가 있어서 파는 걸로 해석해드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거드렸죠. 얘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매도 금지시켜버리고, 공매도 금지시켜서 박순혁이 말처럼 2차 전지가 날아갈 수 있어요? 2차 전지 에코프로의 공매도 비중은 금액은 1조 5천억이죠. 그건 당연한 거지. 시가총액을 40조를 넘겨놨는데 6% 비중에 1조 5천억까지 늘어나. 가만히 있어서 1,000억이야. 공매도가 금액도 얼마 안 돼서 1,000억이었어요. 근데 그게 늘어나서 주가가 15배 오르니까 1,000억 때리는 게 15배가 돼서 1조 5천억 때린 걸로 된 거지. 무슨 실질 1조 5천억을 때렸을까 봐? 때렸어도 상관없어. 비중이 얼마 안 돼. 아니 막말로 지금 하나 시스템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5% 했어요. 5% 매수했었어요. 얼마 만에? 11월 4일부터. 11월 들어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3위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그렇게 좋으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 6%? 그거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단 말이야. 10%, 20% 사서 들어올리면 되지.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슝슝슝 계속 날아가는데 공매도 금지 이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못 갔어요? 계속 날아갔지? 그럼 그 친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데,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매도가 없었을 것 같아? 또 소름 돋았어. 있다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특히 업계에 있는 애들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안 걸어. 말 걸어봐야 지들 욕만 먹으니까. 니들이 그러고도 방송 나와서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냐? 공부 좀 해라라고. 저보다 연세가 있거나 말거나 다 후배니까. 후배를 떠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분야의 뭐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머리 숙이고 배우죠. 저도. 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이시니까. 몇십 년을 그걸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라도. 밑도 끝도 없는 그냥 그럴 거야 뭐 이랬어. 농담 아니라 저는요 그 민감한 정치 이슈 이런 것도 한쪽 얘기 막 듣다가 이 나쁜 놈들이네 그랬다가 뭔가 좀 이상하면 다른 거 들어. 그러니까 제 주변은 진보만 있어. 진보 얘기 듣다가 이 나쁜 것들이네 그래 놓고 무조건 TV조선을 무조건 한번 봐. 무조건 봐요. 농담이 아니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씨 내가 양쪽에 다 휘둘리고 살았네 바보네. 응?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도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저런 내용 많이 들으시잖아요. 얘가 이렇다 저렇다 뭐 어쩌다 저쩌다. 제 논리는 절대적으로 과도한 매도 권역인데 그냥 많이 빠졌어요. 저평가의 그 개념이 아니라 빠진 이유에 대해서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미쳤어. 얘만 업황이 안 좋게? 반도체 다 좋은데? 엔비디아가 상상을 초월하고 같은 시가총액의 TSMC가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25위에서 지금 8위까지 올라가 있고, TSMC가 뭐 트럼프 언급에 반도체가 휘청된 가장 세게 때린 게 TSMC를 때렸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이. 근데 얘만 이게 말이 되냐고. HBM이 납품을 못해서 엔비디아에 HBM 정확한 그 비중 아세요? 응?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비중 제대로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 삼성전자의 비중이 작년 기준에 41%예요. 응? 아닌데 엔비디아 납품 못한 엔비디아만 HBM을 쓰나? HBM을 엔비디아까지 납품하면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요. 뭔 기술력이 없고 뭔 못해. TSMC의 압력도 굉장히 큰 거지. 엔비디아 발. 응? TSMC가 싫거든. 자칫 잘못해서 하이닉스가 HBM에 GPU에 HBM을 설정하게 되면은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지금 독점하고 있는 TSMC의 먹거리가 줄어들잖아요. 위험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시비 거는 거야. TSMC도. 야, 안 맞아. 야, 하이닉스 방식으로 만들어 오라래. 그럼 삼성전자 짜증 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방식의 반도체도 계속 개발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회사가 무슨 88,8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을 찍어놓고 갑자기 회사가 망가집니까? 삼성전자가? 챗 GPT에 대해서 22년 11월 이후에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이닉스의 수익을 놓쳐본 적이 있어요? 이번엔 놓쳤지. 55에서 비중을 10%까지 줄여놓고 무너져 내릴 때 잘 줄였다 했는데 결론은 바닥 대비 40%까지 돌렸을 때 좀 아쉽다 한 거 아니에요. 또 그 비중이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또 현대차로도 갔는데 글로벌 시장 미친 듯이 갔고 시장 조금 흔들릴 때마다 글로벌 시장 문제 없습니다의 기준, 더 슈팅 더 나옵니다의 기준, 거의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우디 아람코가 2,200조였거든. 2조 2천억 달러. 2조 달러 전후지. 2조 달러 전후. 그러니까 애플하고 둘이 2조 달러에서 1위, 2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2조 달러를 2개가 넘기고 3개가 3조 달러를 넘기고 사우디 아람코가 지금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IT 특히 AI 관련주들이 다 슈팅 나온 거예요. 그중에 엔비디아. 작년 1월 달까지도 10위 안에도 못 들어왔던 엔비디아. 테슬라 얘는 여기에 들어와 있어도 고점 대비 여전히 조정이에요. 얘가 주도력을 가져갈 수는 없어.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그리고 얘가 날아간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품이 형성돼 있는데 아니 포스코 그룹이 무슨 뭐 2차 전지 업체야? 철강 계열 아니야? 포스코가 작년에 날아갔던 거에 대한 명분을 드렸잖아요. 22년도에 IRA가 그게 2차 전지의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악재라니까. 농담에 IRA 자체가 악재예요. 2차 전지도. 정신 똑띠 챙겨야 돼요. 왜 악재인지 아세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중국산 못 쓰겠잖아. 그럼 2차 전지 만드는 업체들이 광물 어디서 조달할 거야? 그 자체가 악재라니까. 근데 거기에 야 미국에서 만들거나 뭐 하면 하여간에 뭐 우리가 중국 관수가 하면 보조금 조금 줄게. 사람 죽여놓고 배상금 조금 줄게. 그게 호재야?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국하고 이제 친화 정책이잖아. 보수는 중국하고는 차별화를 두고 그리고 이제 진보 쪽은 중국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갖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금융만 보니까 금융 기준에서는 그 기준이 미국 쪽에서 2차 전지를 까는 게 아니라 중국을 중간선거 때 그것도 중간선거에서 승기 잡기 위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야 우리도 중국 깔 수 있어. 이것들 가만 안 둬. 야 다 제재할 거야. 정치 쇼지.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인데 그 소비를 어디서 갖고 와요? 중국에서 대부분 다 갖고 오지 90% 이상을. 근데 중국하고 싸울 거야? 중국 물품 안 갖고 오고 미국이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인건비가 안 되는데? 정치쇼에 뭘 그렇게 휘둘려? 그래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하다가 야 IRA 발의할 거야 막 하고 나서 2차 전지 악재로 받아들이고 박살났잖아요. 박살나는 과정에 정부가 할 게 없잖아. 어떻게 대처할 게 없잖아. 정부가 뭐 얘기했어요? 야 폐배터리라도 뜯어서 써라. 배터리를 다 만들기도 전인데 무슨 폐배터리를 갖다가 뜯어갖고 써. 그 폐배터리 테마가 얼마나 또 날라갔었어요. 전남 도청까지도 우리 폐배터리 정부 정책에 맞게. 이게 결국은 새만금 쪽인가요? 그 전남인가요? 그쪽에 업체 들어가고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난리 아니죠. 뭐 베네수엘라인가 남미 쪽에 또 소형 우리나라 상장사가 공장 지어놓고 환경 문제 때문에 소송 걸리고 좀 난리 아니죠. IRA가 2차 전지에도 호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입힌 거지. 그랬을 때의 그 분위기상 슈팅이 나온다. 지금의 조선, 지금의 항공우주 분야, 하나 시스템의 매출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 오션의 매출 비중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유는 거래 터트리고 사상 최대치 거래 터트리고 슈팅을 윗방향으로 주고 수급이 일부 들어오니까 그렇게 들여다보는 건데, 그럼 그때 2차 전지에 왜 우리가 에코프로와 함께 포스코 그룹주를 들어갔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자원외교한다고 뒷돈 다 빼먹었잖아. 커넥션 받고. 근데 그때 이제 사법 처리는 다 받았고 빼먹을 거 다 빼먹었고, 근데 그때 사놓은 게 IRA 터지고 나니까 중국 거 못 쓰니까 야 우리는 광물 다 확보하고 있어. 그 하나예요. 그 하나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슈팅 나오니까 무슨 철강업체를 2차 전지업체로 부각을 시켜놓고 그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 거품이. IRA가 폐기될 수 있다. 폐기되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미국 법안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2차 전지가 보조금을 못 받고 원천적인 부분이 중국산 못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하여간에 뭐 삼성전자 얘기하다 글로 빠졌는데 결론은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오늘 요거 좀 잡아주셔야 돼. 뭐죠?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 순위, 그 다음에 비교 차트, 그 다음에 우리 종목군들의 실적. 삼성전자 이거 2016년도에 이거 2016년도 이때도 이러한 흐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이런 음봉 떨어질 때 입술 터져가며 방송 나가서 갤럭시 노트 7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씨 사태 때문에 무너져 내린 흐름에 대해서 걱정 마십시오. 수급도 과합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나와요. 왜? 업황이 뒷받침되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논하는 이유는 업황이 뒷받침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업황이고 뭐 아니 이게 10월 말 기준인데 이게 전망치 컨센서스가 하향됐다 할지라도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띠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드렸죠. 유통 물량이 없어요 얘네가. 에? 유통 물량이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과 대주주 95%예요. 외국인과 대주주 95%. LG엔솔도 마찬가지인데 LG화학이 갖고 있는 것만 82.82%예요. 실적 봐보세요. 얘네 이 실적 대비 현대차가 더 밑에 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은 정부 들어오면은 뭐 자동차 규제 때문에 전쟁하자는 거야? 트럼프가 막 호전적으로 보인다고 전쟁하자는 아니라니까. 좀 정치 쇼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셀트리온이 여기에 있는 게 말이 돼요? 사실은 난 이해 못해 이거. 제 기준에. 근데 슈팅에 나오면 셀트리온 우리가 매매 안 해? 에? 알테오젠 우리가 매매 안 해? 에? 비중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돈이 되는데 왜 매매를 안 해? 다만 리스크 관리, 위험 고지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포스코홀딩스가 PER, PBR이 PER 같은 경우에 0.3에서 0.5에 움직입니다. 철강은. 왜? 철강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만질 수가 없어요.
조선오팡 화랑일 때 일본의 후판 가격, 수출 가격은 비싸게 받았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체들한테 비싸게 못 받아. 정부에서도 은근한 압력을 주고. 그러니까 막 글로벌 시장에서 소송을 걸어. 아, 쟤네들 막 보조금 주고 있어요. 몰래 주고 있어요. 뭐 부가세 환불해 주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증치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를. 그 증치세 막 환불해 줘 버려. 정책적으로. 자기 업체들에.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 준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실적이 되는 업체는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입니다. 2,400에서 돌릴 수 있는 기준은 실적주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수급 범위에 골드만삭스에서의 집중되어 있는 매도, 7월 12일부터 골드만삭스의 매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매도의 기준에 너무 집중돼 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이제 대형사니까 그쪽 창고를 쓰는 외국계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도 너무 집중돼 있다. 그래서 그 특정 창고의 매도는 그것이 일단락이 되면 그러면 정상화된다. 수급이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던 거고 추이 추세는 정상화가 된다. 12일 이후 7월 1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기준에 오늘은 빼야죠. 추정치니까 창구는 그렇게 해서 매도 순매도의 상위 기준에 골드만삭스를 보시면 7,400만 주. 근데 저 7천만 주 수준에서 확장이 안 돼요. 응? 무슨 얘기냐면 차트로 보시면 어때요? 어때? 차트를 보시면 골드만삭스의 매도가 둔화돼 있죠. 둔화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의 매도가 둔화돼 있는 부분이 요거 부분이 매우 긍정적인 수급 개선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골드만삭스 이외에 JP모건이 아니라 모건스탠리. JP모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모건스탠리하고 한 군데 UBS인가요? 한두 군데가 더 있긴 해요. 뭐 기계적인 로스권 물량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지금 그게 펀드론 사태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은 아니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대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삼성이 망했어? 순간적으로? 노키아야?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지금 하락각도 줄었죠. 뭐 최근에 일부 더 나오면서 5천만 주 터지고 깨진 날이 있긴 하지만 시티그룹. 요건 이제 수치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치상으로 순위 기간 설정 7월 12일부터 요때부터 이제 팔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팔았어요. 8월부터. 그렇게 해서 순위 보시면 골드만삭스 7,400만 주.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매도를 하죠. 1% 이상 1.5%를 판 거예요. 그러니 안 깨지냐고. 1.5%를 한 창구에서 저렇게 그냥 난 가격 무시하고 때릴 거야 하니까 저 공매도도 아니잖아. 만약에 공매도 있었으면은 그럼 공매도 때렸다고 또 헛소리들 할 거야. KLX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야, 난 그 진짜 가짜뉴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 가짜뉴스라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 가짜뉴스. 박순혁 같은 애들 뻔뻔하게 방송 나와서 얘기하잖아. 뭐라고? 7월 26일 날은 공매도를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때렸다. 미친 터진 입이라고 그냥 지 생각 아무렇게나 얘기해. 근거도 없이, 자료도 없이. 7월 26일 날 투자자들의 수급 범위가요. 작년 2차 전지 최고점 찍고 무너진 날 거래대금 포스코가 거래대금이 얼마? 포스코 거래대금이 하루에 8조 넘겨진 날. 우리나라에 8조 넘긴 건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포스코 홀딩스 두 종목뿐이 없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대비 8분의 1뿐이 안 되는 애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닥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 수준인데 5조, 6조, 7조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죠. 얘 혼자서 이날 혼자 7월 27일 날 7월 27일 날 보시면 얘가 이날
8조가 터졌는데 23년 7월 27일 날 7월 26일인가 7일인가 헷갈리네. 26일 죄송합니다. 26일. 그쵸. 1100만 주 8조 터졌어. 고점에서부터 8조가 넘게 터졌어 이날. 근데 이날 보시면 외국인이 얼마? 달랑 110만 주 팔았어요. 순매도 기준으로. 기간이 10만 주. 근데 박순혁이 방송 나와서 이날 모든 2차 전지는 기간이 다 때려서 팔았다는 거야. 어? 때려서 깨졌다는 거야. 기간이 다 팔아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뭐 1시간 이상씩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보시고 원래는 이 홈페이지 페이지에 있어. 2차 전지 2차 전지 시리즈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꺼내놔야 되겠다. 약이나 올리게. 왜 우리는 2차 전지 단 한 주도 없으니까. 검색계 떠도 우리는 안 들어가니까. 검색계 떠도 안 들어가잖아 우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게 꼭 들어가고 싶으면 2차 전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검색계 딸랑 3종목 있어 지금 오늘. 꼭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LG엔솔, 삼성 SDI, LG화학 요 3종목 정도만 보실 수 있는 거지. 걔네가 배터리 339지 나머지를 뭐 어떻게 볼 수 있어? 펀드멘털이 안 되는데. 아예 안 되는데.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하다 흥분했는데 지금 뭐 첫 번째 6% 반등 나와서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과매도 권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위치에 설정이 되어져 있느냐? 저는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거를 뭐 실적이 안 좋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갑자기 엔비디아에 납품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기술력이 딸린다고? 이재용 회장의 문제라고? 한 7월까지 박수치고 그때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네. 88,800원이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기준이네. 이렇게 칭송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8만 원 넘긴 적이 며칠이나 있어? 없어요. 이번에 넘긴 거 말고 이번에 1차적으로 8만 3천 원 찍고 그 다음 눌렸다가 다시 8만 8,800원 간 거거든. 8만 6천 원 넘긴 날이 거래일수로 그때 한번 하나 다 찍어갖고 쉬었었는데 그게 8만 6천 원 넘긴 날이 10거래일인가 뭐 그랬죠. 9만 원 넘긴 날은 5거래일 뿐이 없어. 8만 8,800원이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그리고 동학개미 다 죽이네. 지금쯤이야 개인들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사실상은 아니었단 말이야. 올라갈 때에도 얘만 못 가야 뭘 못 가.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던 부분이지. 시장 여기 있잖아. 실질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올라가 있을 때 시장은 3천도 못 올라가고 있었어. 강하네요 사실은. 지금 당장에 단기간에 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욕을 먹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게 강한 친구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 가격의 기준 8만 원, 8만 3천 원, 8만 6천 원, 그리고 9만 원. 이걸 넘긴 날들이 며칠 되지도 않는다고. 실질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고. 근데 3, 4개월, 4개월이죠. 말 같지도 않. 이거는 9.11 테러 때도 못 봤던 흐름이고 리먼 터지고도 못 봤던 흐름이야. 자체의 문제? 아니야. 뭐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책이 불확실하잖아. 그런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프랑스 극우가 집권할 뻔했죠. 지금 그쪽도 정치적으로 약간 혼란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래서 그 프랑스가 유럽 국가에서 유일하게 못 움직였어요. 오히려 21년 저점 수준까지 고점 21년 고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3,300까지 내려왔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본이 최근에 한번 또 평일날 급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왜요?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정부가 바뀌면 불확실성 때문에 무너지지 않나. 아니야.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는 45대 대통령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리슨 후보보다는 유리하다라는 이제 결과 이후에 해석이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독일 월봉으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난달에 찍고 지금 눌림폭 2%뿐이 안 돼. 사상 최대치 21년 고점 대비해서 최소 30% 수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죠? 4,000포인트 수준. 프랑스는요. 오히려 내려와 있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프랑스 검색해 보세요.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이때 막 지 혼자 빠지잖아. 막 극우가 정권을 차지할 뻔했다. 그 정도로 지금 정치적으로 여기도 불확실성이 확장돼 있는 거예요. 시끌시끌한 거지. 그래 정책적인 불확실성. 일본 기준에서 이번에 이제 신임 총리 임명됐을 때 그때 한 번만 출렁거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시스템 오류 부분으로 터진 거고 8월 조정. 응? 그렇게 해서 이날인가 뭐 언제 있어요. 5% 빠진 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을 묶어서 정정불안,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하는 기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면 뭐 삼성전자, 뭐 PPT 이런 부분들 아무리 보셔봐야 와닿냐고. 내 종목이 박살나고 있는데. 에? 그렇게 해서 이때도 이제 거래가 좀 아쉽지만 수급 개선되고 거래 좀 수반되고 변형세변형이든 장악형이든 떠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지없이 수급 논리에 무너져 버린 거고 10월 말에도.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사실 이제 일봉 주봉 설정해 드렸는데 오늘 거래가 5천만 주까지 터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고점을 못 넘겨요. 넘겨야 터지죠. 누군가 사줘야 터지지. 그리고 프로그램 쪽을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극대용주는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말 그대로 인덱스 쪽에서의 해칭 물량 위주에서의 바스켓 매매가 들어오는 얘는 뭐 바스켓에 항상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또 ETF 상품이나 이런 쪽의 해칭 물량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별도의 수작업의 매매도 있습니다. 시스템 매매도. 그래서 마감 이후의 수급은 봐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해도 슈팅이겠죠. 그리고 삼성에서 내려 팔아요. 삼성 지들이 이거 안 좋은가라고 생각하나 봐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삼성 창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매매를 하는 거지. 오늘 삼성 창구에서 한 300만 주 나오는데 오히려 이 물량을 받으러 오는 쪽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얘기 있죠. 반대 매매 맞을 수 있다고. 대주주가 지금 주가 너무 빠져서. 그러니까 뭐 좀 엉뚱한 얘기는 다 비워놓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또 너무 흥분할 수는 없지만 뭐 일단은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 유튜브 들어오시고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든 내용 보세요. 삼성전자도 검색하면 꽤 나옵니다. 보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은 4기 기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11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한 5개월 만에 운영을 한 거예요. 1기 72%, 2기 시장 수익률이 그때 2기가 10%가 시장 수익률이 됐었을 거예요. 그 정도 마무리가 잘 됐고 3기는 완전히 손실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손실이 발생됐는데 그 이제 4기로 연결시켜서 지금 연결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흐름에서 이렇게 11월 11일, 12일, 13일, 14일, 14일날 보시면 어때요? 4거래일 동안 하나 시스템 매매에서 20% 수익을 냈는데 싹 다 차익 실현했죠. 전량.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응? 어제 전량 정리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뭐 5% 빠져 있지만 오늘 새로 편입한 거 아니에요. 자, 하나 오션이 39,700원인데 프로그램이 소폭 개선됐어요. 30만 주 정도 개선되면서 돌려놨단 말이야. 그래도 절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매도의 기준은 고민을 해볼 텐데 방안에 계신 분들 기준에 절반 정도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도 크게 무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연동돼서 돌릴 때 28,600원 전후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게 눈에 띄지 않으면 하나 시스템 메타방 지금 100% 갖고 있는 거 절반 차익 실현할 거예요. 절반을 차익 실현하고 밀리면 재편입, 슈팅 나오면 따라붙을지 여부를 고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메타방 사기 부분도 1기 때처럼 이렇게 72%의 수익 범위를 이왕이면 하나시스템처럼 5조 이상 좋지만 10조 이상,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오늘 개장초에 검색기에 나온 종목만 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했을 거 아니야. 혹은 뭐 하이닉스도 했겠지만은 HLB 이 당시 기준에서 10조 넘는 가격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슈팅 수익.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올해 2월 8일 날 상한가 왔습니다. 6만 원에서 6조에서 8조 수준까지. 그런 슈팅 범위가 2,400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2,500 깨진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6만 원 초반에서 8만 원까지 한 방에 상한가 간 거잖아요. 거래 터뜨리고 시가총액 6조짜리가. 그러니까 10조 미만에서는 현대로템의 거래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터져주면 현대로템 병행할 거고, 메타방의 기준에 지금 뭐 주력 위주로 이제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거래 터지거나 또 알테오젠의 거래대금 1조가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20조가 넘죠. 그런 종목에서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스는 불편해요. 왜? 시가총액이 규모가 안 나와요. 얘는 2조거든요. 그럼 변동률이 너무 세요. 감당이 안 돼. 네. 마무리합니다.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